애를 다 기르고 대학을 보내놓은 이 입장에서 보면 돈으로 모든 거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돈보다는 어릴 때 엄마가, 양육자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서 애를 이런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음악가인 집안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성악가라든지 피아노를 하는 집에서 그 아이들이 사실 음악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실 어릴 때 어떤 교육이 음악에 좀 더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게 효율적인지를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을 하는 거는 쉬운 것처럼 그 애가 받아들이는 애의 역량이 천재적인가 라고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천재적인 음악가가 탄생할 거고요. 애의 역량이 그 정도로 안 되면 그냥 음악 대학을 갈 정도라고 되겠죠. 그것처럼 저는 돈으로, 저 같은 경우도 큰애나 작은애나 그 당시에도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까지 저는 보낼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치원 보내기 전에 저는 집에서 많은 책들을 읽게 하고, 영어 책을 읽게 하고, 영어를 외우게 해서 어느 교육기관에 보내기 이전에 그 교육기관에서의 너무나 큰 충돌을 겪지 않게 하려는 목적 또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공부를 한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행학습이 나쁘고 좋으냐를 저는 얘기하기 이전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어느 교육기관을 가든지 간에 않게 하려면 집에서 가장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엄마가 노력해 주는 게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엄마의 가장 좋은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또 언급을 했을 겁니다. 어릴 때 책을 읽어주는 게 첫째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동화책, 만화책, 이런 책들을 읽어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읽어주는 책들 중에서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또 조금 어려운 책, 또 만화책, 학습책을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영어도 영어 동영상을, 노래를 좋아하면 영어 노래, 또 영어 테이프, 또 영어 동화가 들어있는 이야기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글자를 조금씩 알 때쯤 돼서는 파닉스도,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어 테이프가 있는
파닉스를 조금씩 제가 그냥 했거든요. 사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엄마나 또는 양육자가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또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면 돈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있지 않거나 머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유전자가 좋아서 좋지 않으면 그거를 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애들 둘 기르면서 생각을 해보면 돈으로만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0% 돈으로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부모가 애한테 관심이 있고 관리를 잘해야 그 돈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학년부터 공부를 시킨다? 3학년부터 공부를 시킨다? 벌써 4학년과 3학년 정도가 되면 애들이 공부를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인지도 모르고 4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아이서부터요. 제가 목동에 있을 때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수학 선행을 정석을 하는 애까지 있는 거를 봤거든요. 물론 수학 선행을 4학년부터 시작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어 학원이나 또는 영어 유치원 또는 그런 수학 학원들에 가면요, 깜짝 놀라울 정도의 진짜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도 존재하고, 저는 7세고시에서 나온 그 학원의 그런 입학 문제 같은 게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조기 교육을 혼동을 해서 조기 교육은 전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조기 교육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엄마일 뿐입니다. 그런 제 경험으로는 그런 좋은 학원 또 좋은 교육기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서 엄마가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간다는 목적이 아니면, 또 애를 어느 나이가 되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보내려면 영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책을 읽히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조금씩 어릴 때부터 1, 2년의 기간을 갖고 애를 공부시킨다는 목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생활에서 공부를
공부인지도 모르게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간을 내서라도요. 저는 7세고시, 4세고시 이런 안 좋은 워딩으로 조기 교육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학년 때부터 애가 공부가 필요할 때 시키겠다. 공부를 집에서도 신경 써서 조금씩 시키지 않은 아이들은 4학년 돼서 공부할 거를 바라시고 4학년 때부터 시킨다고 그러면 절대 시켜지지가 않고요. 벌써 요즘 4학년, 3학년 정도 되면 하던 공부도 안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기관이나 또는 이런 데를 꼭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엄마가 또는 양육자가 어떤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요번에는 요 책을 요만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린 나이일수록요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책으로 반복시키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굉장히 많은 권수의 책을 아예 외우게 했었거든요. 어린 애들은 특히나 아주 나이가 어린 애들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복하기가 쉽고 반복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잘 외우기 때문에 외우게 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7세고시, 4세고시 뭐 요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조기교육은 조기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효율적인 조기교육을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저희 이 동영상이 어린 아이들을 혹시라도 기르는 엄마들이나 양육자한테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찍고 있거든요. 너무 큰 생각을 갖고 뭐 영어 공부를 시켜야지 뭐 무슨 결심했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영어 테이프를 들려주고 또 영어 매체를 좀 보게 하면서 친숙하게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영어책을 읽게 하고 하는 것을 부모가 또는 양육자가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 다른 어떤 영어 학원이나 또는 영어 유치원에 갔을 때 어떤 충돌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기 교육에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